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여기는 마음 한 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고 뭔가 더 설명하려 할수록 상대방이 멀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상대는 불편해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좋은 의도로 말을 꺼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세대는 말을 해야 관계가 이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침묵은 어색함이고 말이 많아야 정이 쌓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보이려고 질문을 던지고 조언을 하고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는 피하고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짜증을 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야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중요한 게 생깁니다.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입니다.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보면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곁에 있어 줍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따뜻합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줄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지, 어떤 첫 문장이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불편해지는 이유.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말을 이어갔고 다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조언을 하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듣던 사람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말하던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왜 불편해졌는지 말입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온 교수는 대화에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 내용보다 말의 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특히 한 사람이 대화 시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면 듣는 사람은 내용과 관계없이 피로감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은 대화 시간을 거의 50대 50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가 빨리 끊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한쪽이 80% 이상 말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비중이 관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게 관심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할 공간을 잃습니다. 한 사람은 주는 사람,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말했는지 잘 모릅니다. 3분을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5분을 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차례가 오기를, 자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기기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상대가 불편해 보였다면 말의 내용을 탓하지 마십시오. 말의 양을 돌아보십시오. 말을 줄인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존중하는 겁니다. 그 여백이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두 번째, 첫 문장에서 이미 결정되는 이유.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요즘 병원 참 많이 붐비네요. 기다리느라 힘드시죠?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드럽게 그러게요. 오늘따라 사람이 많네요. 라고 답했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분이 아니, 요즘 병원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예약을 해도 1시간씩 기다리게 만들고 옆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게요. 라고만 답하고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대화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병원 대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왜 한쪽은 대화가 이어지고 한쪽은 끊어졌을까요? 차이는 바로 첫 문장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난 후 단 0.1초 만에 첫인상을 형성하고 그 인상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화에서 첫 문장은 그 0.1초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습니다. 첫 문장이 부정적이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듣습니다. 반대로 첫 문장이 편안하면 그 뒤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첫 문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문장이 불평이나 비난으로 시작되면 상대방은 이 사람과 대화하면 피곤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다리느라 힘드시죠? 라고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이건 공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원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라고 불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건 부정입니다. 내용은 비슷해도 첫 문장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실 때 첫 문장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불평인지, 비난인지, 아니면 공감인지 돌아보십시오. 그 한 문장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첫 문장을 바꾸는 연습, 오늘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하는 황금 첫 문장 5가지. 동네 슈퍼 앞에서 오랜만에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먼저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산책 나오셨어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네,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라고 답했고 편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는 20년간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대화 시작 방식은 중립적이면서도 공감 가능한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씨, 계절, 주변 환경처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92%가 긍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황금 첫 문장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열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입니다. 이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날씨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경험이고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평가도 없고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반가운 마음만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안부 인사지만 효과적입니다. 단, 이 문장을 던진 후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안부를 물었을 때 쓰는 문장입니다. 덕분에라는 말 속에는 감사와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전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며 선택권을 줍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시면 이 중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부드럽게 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번째,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 가족 모임에서 조카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한 친척 어른이 야, 너 살 좀 쪘구나. 요즘 운동 안 해? 라고 말했습니다. 조카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바빠서요. 라고 짧게 답하고는 금방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건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카는 불편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만남의 첫 순간에 받은 외모 평가나 상태 지적을 평균 72시간 동안 기억한다고 합니다.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상관없이 평가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외모, 건강 상태, 생활 방식에 대한 첫 문장을 들은 사람의 83%가 불편함을 느꼈고 그중 65%는 그 사람과의 다음 만남을 피하거나 최소화했습니다. 절대로 꺼내면 안 되는 첫 문장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관찰 대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금지 첫 문장은 살이 쪘네요. 빠졌네요. 안색이 안 좋네요입니다. 이건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외모 변화에 민감합니다. 살이 찌거나 빠지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이 첫마디로 지적하면 나는 내 외모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 금지 첫 문장은 요즘 왜 이래요? 왜 그렇게 바빠 보여요? 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상태를 문제 삼는 문장입니다. 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은 해명을 해야 하는 위치가 됩니다. 세 번째 금지 첫 문장은 그거 별로 안 좋던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선택을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실 때 첫 문장을 던지기 전에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냥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가하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나이 들수록 설명보다 중요한 것. 동네 경로당에서 두 어르신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분이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잘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 그만두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왜? 무슨 일 있어? 요즘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데라고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그래, 많이 고민했겠구나 라고만 답했습니다. 손녀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 결과 설명의 양과 이해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3분을 넘어가면 듣는 사람의 이해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5분이 넘으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67% 증가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30대 이하와 대화할 때 평균 4.2배 더 많은 설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끼리 대화할 때는 설명보다 인정과 공감을 3배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부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할 공간을 잃습니다. 나이 들수록 설명보다 중요한 게 생깁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판단을 존중해.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평가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저 이사 가려고요라고 말했을 때 설명으로 답하면 왜? 지금 집이 불편해?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데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가 됩니다. 인정으로 답하면 그래, 이사 가고 싶구나. 많이 고민했겠다입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설명은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자세입니다. 인정은 상대방을 믿는 자세입니다. 설명을 줄이고 인정을 늘리면 관계는 평등해집니다. 설명 대신 인정, 그게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지혜입니다. 6번째, 침묵이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 몇 년 전 일입니다. 오랜 친구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힘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이 전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옆에 앉아 손만 잡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무 말 안 해줘서. 그제야 알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침묵이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연구 결과 슬픔, 상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조언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함께 침묵해 준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응답자의 78%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준 사람을 가장 큰 위로로 기억했습니다. 침묵이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를 때입니다. 슬픔, 그리움, 고마움, 미안함. 이런 깊은 감정들은 말로 담기에 너무 큽니다. 첫 번째 순간은 슬픔을 나눌 때입니다. 누군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말은 무력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곁에 앉아 있어 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두 번째 순간은 깊은 이해가 흐를 때입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한숨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간은 고마움을 전할 때입니다. 진짜 큰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침묵이 더 큰 감사를 전합니다. 네 번째 순간은 함께 늙어갈 때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나 친구는 말이 적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녁 산책을 하면서 말없이 함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편안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흐른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을 함께 견딜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침묵도 언어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따뜻한 언어입니다. 말을 줄였더니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야기, 침묵이 존중이 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말을 잘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침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편안함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관심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숨 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말을 줄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춰보는 것, 한 문장으로만 답하는 것, 조언 대신 맞장구를 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만날 때마다 할 말을 준비해야 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말없이 있어도 편한 관계인가요? 말을 줄이는 건 용기입니다. 침묵을 견디는 건 성숙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여유, 그게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관계는 말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침묵으로도 이어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합니다.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누군가를 만나실 때 조금만 달라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조금 줄여 보십시오. 침묵이 흘러도 괜찮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언 대신 그랬구나 라고만 답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편안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